오늘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12년 전에 대한민국 독보적인 버스 벙커를 설치했던 저희 복춘이 벙커 편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극장을 이제 홍보하는 로드 홍보차이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길거리에서 파킹을 많이 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은 지역에서 보통 정차를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이 버스를 자연히 볼 수밖에 없겠죠. 근데 쓱 지나가면서 이렇게 보면서 지나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하나 정말 요즘 아이러니하게 느끼는 거는 사람들이 궁금증이 없는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지나갔을 때 이런 버스가 서 있으면 저는 물론 실례가 안 된다면 거기 서 있는 그 차주분이나 기사님한테 이 차가 무슨 용도고 왜 운전석을 이렇게 꾸며놨는지 저는 한번 좀 물어볼 것 같은데, 제가 12년 이 버스를 가지고 전국 각지 한 6개 도시에서 홍보를 하면서 단 한 명도 이 차가 무슨 차냐고 물어보는 대한민국 국민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제 이상했죠. 왜 그러냐면은 아니, 한국의 캠핑카라든지 어떤 자자 캠핑카, 수입 캠핑카가 넘쳐나고 캠핑에 대한 어떤 문화가 확산되고 누구나 캠핑카를 가지고 싶어 하는데, 이게 분명히 눈으로 봐도 캠핑카 냄새가 좀 나는 차인데 어떻게 지나가는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이걸 물어보지 않을까? 그만큼 한국 사람들이 호기심과 어떤 그 궁금증이 없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한편으로는 좀 했는데, 오직 그 국민들이 관심 있어 하고 부러워하는 거는 기성품으로 나오는 캠핑카 외에는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인가? 그게 정말 굉장히 의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이유는, 여러분들께서 뭐 다 아시겠지만 호기심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호기심이 없으면 사람이 어떤 뭐 개발이 안 되는 거죠. 자기 스스로의 어떤 그 발전도 없고, 호기심이 없는데 뭘 하겠습니까? 궁금한 게 없는데. 모든 거는 궁금한 것부터 생겨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궁금해야 이걸 이렇게 하면 어떡지? 저렇게 하면 어떡하지? 뭐 이런 호기심이 생기고, 호기심이 결국은 발전으로 연결이 되는 건데, 대부분의 국민들이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요인을 제가 가만히 분석을 해보면, 특히 요즘 뭐 옛날에는 부끄러워서 뭐 말을 못 붙였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요즘은 사람들이 다 핸드폰을 보고 다니죠. 상당히 많이 근시안적인 시각으로 사람들이 변하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스마트폰 안에는 수많은 어떤 그 컨텐츠들이 있다 보니까 그 안에만 들어가면은 사람들이 호기심이 생기는데, 현실 세계에서는 호기심이 없는 것 같아요. 누가 뭘 해도 관심도 없고 별로 궁금하지도 않고. 안 그러면 여러분들 이 차를 지나가면서 보셨을 때 캠핑카를 조금이라도 꿈꿔봤던 분들이라면 이 차를 그냥 예사롭게 보고 지나가실 수 있겠습니까? 왜 운전석을 이렇게 꾸몄는지 정도 한 번 정도는 좀 물어보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벙커의 발전기를 틀어놓고 있기 때문에 누가 봐도 이 안에는 뭐 무슨 시설이 들어있을 것이다 라는 예측이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저 운전석에 앉아있을 때 이 차가 무슨 차입니까? 하고 한 번 정도는 물어볼 수 있는데, 보통 이렇게 문을 열어놓고 있거든요. 근데 12년 동안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거. 이 안에 시설이 무슨 시설인지 궁금해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뭘 말씀드리는지 여러분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호기심, 우리가 꿈에 그리는 어떤 캠핑카에 대한 존재, 이 존재는 그림 속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못 보고 있는 거죠. 분명히 여러분들 주변에는 뭐 그게 귀성품으로 나오는 어떤 삐까번쩍한 캠핑카는 아니더라도 혼신의 힘을 다해서 본인이 정말 국내 자재를 써가지고 멋지고 아주 깔끔하고 정말 편리하게 만들어 놓은 캠핑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럼 물어보세요. 이거 어떻게 만들었고 돈이 얼마나 들었고. 그러면 캠핑카 그 주인들이 반갑게 아마 알려드릴 겁니다. 왜? 자기 작품을 알아보는 사람이 생겼기 때문에. 자,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람들이 점점 근시안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대한민국 현실에 대해서 좀 우려 섞인 말씀을 한번 올리고 싶었고요. 니어사이드 근시안, 결코 이거 대한민국 특히 젊은 친구들, 이런 얘기까지 한번 드려볼게요. 저희가 자동차 학장을 하는데 손님들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손님들 중에 이제 대부분 운전석이나 조수석에
남자분, 여자분들이 타시는데, 운전을 안 하실 때에는 대부분 뭘 보고 있냐면은 핸드폰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자동차 극장이라는 데가 달랑 영화만 보고 나가는 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극장이 어떻게 생겼는지, 뭐 들어오는 입구는 어떻게 됐고, 뭐 나가는 쪽은 어떻고, 사람들은 도대체 왔다 갔다 뭘 하는지, 이거 궁금하잖아요. 근데 대부분 이제 여성분들이 이제 조수석에 앉아 계신 경우가 많은데, 안 봅니다. 오로지 핸드폰만 봐요. 거의 10명이면 9명은 핸드폰밖에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조금만 둘러보면 다 알 수 있는 것도 중간에 나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럼 화장실이 어디 있냐? 들어오면서 화장실 입구, 간판 뭐 이런 거 안 봤다는 얘기죠. 그리고 하물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영화가 끝나면 차들이 다 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안에서 이렇게 다른 일을 하다가 맨 마지막에 나오는 차가 있는데 그 차는 어디로 나가는지를 몰라요. 그 얘기는 뭐냐면 다른 차들이 이동하는 것 자체도 신경을 안 쓰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신경 자체를 아예 안 쓰고 그 정도로 둔하게 어떤 만물, 어떤 세상 이치를 보는 어떤 시야가 굉장히 좁아졌다는 느낌을 요즘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이게 상당히 문제가 좀 될 수 있겠죠. 각설하고. 자, 벙커편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벙커편의 가장 핵심은 제가 12년 전 저 앞에 운전석에 앉아서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는 이런 어떤 그 버스에 무슨 벙커냐, 뭐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어떤 그런, 어떤 저변적인 그런 이미지가 팽배했기 때문에 벙커는 트럭 캠퍼라든지 C형 모터홈이라든지 C형 그 C클래스 아시죠? C클래스 캠핑카에만 달려있는 앞에 툭 튀어나오고 운전석 앞으로 툭 튀어나오는 그 벙커 그것만을 예상을 했었거든요. 근데 버스 안에 무슨 벙커를 어떻게 만드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그래서 고민을 했죠. 외국 자료도 좀 보고 했는데 미국 애들은 워낙 차 고가 높아요. 안에가 보통 2m 한 20, 30 정도까지 나오는 차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모텀 같은 경우에 걔네들은 업다운 슬라이딩 장치를 달아서 보통 주행할 때는 침대 매트리스 그 판, 그 플랫을 위로 바짝 천장 쪽으로 붙여놨다가 이제 예를 들어서 파킹을 하고 자기네들이 침대 용도로 쓸 때에는 다시 이 판 자체를 밑으로 내려오게 해가지고 침대의 역할을 하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는 이제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이 벙커에 대한 어떤 필요성은 저 같은 경우는 접근을 아무래도 이제 누가 오게 되면 잘 자리가 없으니까 막말로 여기서 저쪽 안에 침실은 하나밖에 없고 뭐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뭐 누가 오면은 좀 잘 자리가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버스는 보시다시피 뭐 이게 월 슬라이드가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 이 버스들은 그래서 소파에서 주무시게 하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이제 고민하다가 나름 좀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는 공간을 어디다 만들까 고민을 해봤어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그 보시는 지금 이제 어떤 4인용 이 식탁, 이 식탁을 뭐 테이블을 내려가지고 뭐 다시 침대를 만들고 뭐 요즘 그런 거 굉장히 많죠. 근데 그 당시만 해도 그런 게 이제 그 부속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비쌌기 때문에 또 더군다나 이 성인이 만약에 여기에 누울 정도가 되려면은 지금 이 식탁 사이즈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훨씬 더 뒤로 더 많이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상판이 내려가는데 지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캠핑카에서 만약에 그 상판을 내려가지고 식탁을 침대로 쓰는 경우는 대부분 꼬맹이들을 이제 자기 하는 어떤 그 정도 사이즈밖에는 안 나오죠. 무한정 식탁을 크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한 게 벙커입니다. 그래서 벙커를 어떻게 고정을 해야 되고 어떻게 설치를 해야 될 건가에 대해서 굉장히 도면을 많이 그려봤어요. 정말 적당한 높이는 어느 정도고 그 다음에 이 벙커의 어떤 그 높이 그 다음에 폭 그 다음에 좌우의 어떤 그 넓이 이거는 과연 얼마로 해야 저는 손님이 와서 충분히 잘 수가 있을까 라고 고민했다가 만든 사이즈가 지금 요 사이즈입니다. 지금 저는 높이가 한 60 정도 고가 60 정도 폭은 이 버스폭 2m 35죠. 그 다음에 안에 깊이는 보시면 버스가 그 평바닥에 보통 보시면은 운전석을 통해서 들어와서 계단으로 올라와서 이제 그 승객실 안으로 들어오는 요 마지막 계단에 어떤 그 끝선을 저는 기준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요 끝선 쪽에 밑에 프레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모든 힘은 여기서 받거든요. 그래서 기둥을 그러면 어떻게 세울 것인가를 이제 고민을 하다가 보시다시피 기둥 부분 하나, 그 다음에 좌우측에 잡아주는 월 쪽에 잡아줘야 되겠죠. 벽 쪽에 양쪽에 잡아주고, 그 다음에 운전석 앞에는 그럼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하다가 그 유리창을 잡아주고 있는 이 마스트 기둥, 예, 이 마스트 기둥을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보이시나요? 각 파이프 용접해 놓은 거. 예, 이 각 파이프를 쭉 뒤에까지 용접을 했습니다. 이 기둥이죠. 예, 용접을 해서 얘를 거리대로 쓰고, 이 거리대를 기준해서 좌우에 횡으로 가로지르는 그게 미송나무였던 것 같은데, 미송나무 100바이 50 정도 될 겁니다. 예, 그 미송나무를 이 안에 두 개를 넣고, 그 다음에 각 지지대 요소 부분, 쉽게 얘기해서 2명 한 180kg 정도 올라간다고 봤을 때, 90kg 최대한 맥시멈 하중 90kg로 봤을 때 180kg 정도의 하중이 올라가서 잘 수 있는 어떤 그런 하중을 버티기 위해서 나름 고민을 하다가, 지금 보시면 이 부분도 지지대가 되겠죠. 이 기역자로 꺾어진 부분. 네, 요것도 지지대. 지금 보시면 요 겹벽, 요것도 지지대.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조금 불안하게 생각해가지고 가운데 센터에 다시 봉을 하나, 스텐 봉을 하나 박았죠. 네, 요렇게 지지대가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네 군데, 다섯 군데, 여섯 군데, 그 다음에 저쪽 사이드 일곱 군데. 네, 지금 스피커 뒤에 지금 지지대 봉이 하나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보시면 나무 보이시나요, 이거? 네, 여기 100바이 한 30. 네, 이제 들어간 부분에마다 이제 각 부분 이제 그 재료의 사이즈는 틀린데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처음에 그런 생각을 또 했죠. 벙커에다가 문을 이렇게 닫았을 때 보시면 문이 굉장히 사이즈가 작죠. 과연 이 상태로 사람들이 다니는데 문제가 없을까 해가지고 좀 자세히 보시면 여기 지금 판으로 이렇게 지금 합판으로 가려져 있는데 네, 이거 보이시나요? 네, 요게 위로 열립니다. 위로 열려요. 그래서 보통 때 주행할 때에는 저희가 요거를 위로 지금 들썩들썩 하죠. 보이시래? 네. 지금 고정을 해놨는데 요거를 위로 제껴놨었습니다. 위로 제껴놓고 들어올 때 머리 부딪히지 말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생활을 해보니까 이 정도의 어떤 그 출입문 도어 사이즈만 돼도 사람들이 조금만 주의하면 특별하게 다니는 데 문제는 없어요. 저 같은 경우도 지금 키가 1m 77인데 약간만 머리 숙이면 크게 문제는 안 됩니다. 물론 여기다 이제 보호 가드도 이제 대놨죠. 사람들이 부딪히면 안 되니까. 자, 그래서 요 벙커를 만들게 된 계기는 정말 필요에 의해서 누가 왔을 때에 잘 수 있는 어떤 최소한의 공간을 좀 만들자 해서 만들게 된 거고요. 그 당시에는 버스에 벙커를 만든다는 생각 자체를 안 했기 때문에 상당히 시행착오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뜯었다 붙였다 한 세너 번 한 것 같은데요. 아무튼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거. 그래서 사이즈가 너무 또 작으면 이 안으로 물건이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고민하다가 이 부분을 잘라서 다시 이 부분을 업다운 할 수 있는 문으로, 이 문으로 개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에어컨이 지금 보이시지만 그 당시에는 에어컨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위에 두 명이 충분히 누울 수 있는 공간이 됩니다. 지금 폭이 1m 한 50 정도 되고요. 여기서부터 저 안쪽까지. 그 다음에 폭 좌우 넓이는 한 2m 한 30 정도 되기 때문에, 그 이상 되기 때문에 충분히 사람들이 다리를 뻗고 누워도 특별하게 뭐 자는데 불편하진 않았어요. 단 일반 캠핑카에 달려있는 벙커의 그 어떤 높이, 이 천장 고까지의 높이는 마냥 높일 수는 없죠. 그 높이가 높아진다는 얘기는 결국 이 프레임 자체가, 이 판 자체가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마냥 높일 수는 없기 때문에 최소한 사람이 들어가서 잠을 자거나 옆으로 누울 때 불편하지 않을 정도의 공간 사이즈를 하다 보니까 지금 한 60 정도, 이 고가 한 60 정도 되는 그 사이즈로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벙커에서 거의 뭐 잘 일이 없고, 집사람이 이제 여기 지금 제가 여기 뜨개질 실을 다 내려놨는데 집사람이 이제 창고를 쓰고 있는데요. 원래는 요 문 앞에 스텐으로 된 사다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다리를 밟고 올라가는
어떤 그런 구조로 했는데, 일단은 지금 제가 한번 누워있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지금 에어컨이 있기 때문에,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실적으로 벙커에 올라가서 잘 일이 거의 없더라고요. 손님이 그렇게 많이 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아주 취지는 좋았지만, 그렇게, 어떤 뭐 대단히로 어떤 그 가족이 이동하는 어떤 그런 저희의 어떤 라이프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창고로 쓰고 있지만, 여차에서 누가 와서 잘 데가 없다 하면 이 위에서 충분히, 한 사람은 지금 저 에어컨, 때문에 한 사람 정도는 충분히 잘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누워있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예, 지금 벙커에 올라왔는데, 아이고, 뭐처럼 올라가니까 좋은데요. 예, 지금 올라와서, 예, 밑을 내려다보면서, 지금 찍고 있는 모습이고요. 제가 누워있는 모습을, 한번 보시면, 예, 이 정도 공간이 나옵니다. 보이시나요? 예, 이 정도 공간. 예, 제가 지금 누워있는 모습을 보여드리는데, 한 이 정도 공간. 예, 머리를 좀 들었죠. 예. 한 이 정도 공간. 이 정도 공간이 나오죠. 충분히 뭐 자는 데는 뭐 지장은 없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다리 쪽도 상당히 여유가 있고요. 머리 쪽도 지금 머리가 있는데 상당히 공간이 여유가 있죠. 그래서 그때 집사람하고 처음에 이걸 만들었을 때는 너무 좋아가지고 침대가 있는데도 저희가 여기서 며칠 동안 자고 끼끼닥거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가다 제가 집사람하고 말다툼을 한다든지 아니면 좀 구박을 받고 서러우면 이 위에 올라와서 혼자 잘 때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자면 잠도 잘 오고요. 지금은 뭐 좀 모든 걸 좀 뜯어낸 상태인데, 그때는 좀 나름 액세서리를 좀 해놨었거든요. 여기 매트리스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불보도 있었고, 그 다음 소파 쿠션도 좀 있었고, 벙커는 지금 이렇게 지금 만들어 놨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바닥하고 전체적인 어떤 그 높이 이런 걸 한번 고려했을 때에 마냥 이 천장의 높이와 그 다음에 이 벙커의 바닥을 높이 키울 수는 없기 때문에 최소한의 공간, 사람이 옆으로 누워서 자는데 불편하지 않을 정도, 이 정도 공간으로 제가 설계를 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안동에 계신 장모님께서 보내주신 안동산 한우에 정말 몇 건 안 나오는 오리지널 참 육회를 먹고 있습니다. 육회의 이 반들반들한 살, 정말 입에 넣으면 그냥 녹아버리는 아이스크림 같은 이 육회, 정말 맛있습니다. 장모님 감사합니다.